약사님, 사실 엄청 흔하진 않지만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기면증에 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기면증이 특징적으로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낮에도 갑자기 잠에 든다거나 아니면 가위 눌린 듯하게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 흥분했을 때 좀 무기력해지거나. 그게 수면 발작, 탄력 발작, 수면 마비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잠이 들려 할 때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네 가지를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진단하고 있죠. 그럼 치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각성제를 써가지고 갑자기 잠에 드는 걸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가위 눌리거나 이럴 때는 항우울제 이런 걸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위 눌림 때뿐만 아니라 흥분할 때 갑자기 근육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에도 그때도 항우울증 약을 써가지고 좀 조정해주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약의 기운을 빌려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은 동양의학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네. 동양의학에서 기면증은 일반적으로 원기 부족이라고 봐요. 원기 우리가 부족. 원기 부족이라고 하면은 이 원기라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원기가 어떻게 생성된다고 보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기운인 곡기, 즉 음식의 기운인 곡기와 호흡으로 들여 마신 청기, 이 청기와 곡기가 만나서 이것이 폐기관과 각 기관의 세포에서 에너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원기라고 봐요. 현대의학으로 조금 이해해보면 영양분, 즉 포도당이라는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해서 ATP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ATP가 각 기관에서 다 만들어지겠잖아요. 만들어진 ATP가 다 모이면 하나의 열 에너지라든지 기운이 만들어지겠잖아요. 네. 이거를 동양의학에서는 온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기면증 환자들은 이러한 온기가 제대로 생성될 수 있게끔 오장육부를 각각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크게는 심장의 기능. 우리 인체의 태양과도 같은 에너지인 이 심장의 펌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힘이 좋아졌을 때 인체에 열 에너지가 생성되기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을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지는 위장과 간의 기능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기능을 조종하는 부신의 기능이 올라가면 우리 인체의 온기를 생성하는 기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 자체가 인체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순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의 양기를 보충하는 환기라는 약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처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심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게 인삼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음액 진액을 보충하는 게 연자육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기를 원활하게 돌려주는 게 복신과 석창포입니다. 그리고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출 같은 약인 거고, 소화제가 들어가고 생강대추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환기입니다. 그리고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두충, 파극, 보골지, 육개 같은 약인 것이고, 거기에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는 산약이라든지 구기자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당귀라든지 천공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간의 기능이 근육의 기능을 주관하므로 천마라는 약재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간에 영향을 주면서 정신신경을 강화시켜주는, 심지어 잠을 좀 안 오게 해주는 산조인이라는 약이 생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는 전체적인 온기가 생성되면서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혈액의 생성 기능이 좋아지면서 기면증 자체가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혈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체에 온기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몸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숙지향이라든지 백작약, 백화소 같은 음액 진액을 무겁게 보충하는 약재들은 지금 1차에는 쓸 수가 없고, 한참 몸이 좋아진 다음에, 즉 맥박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이러한 약까지 써서 부신의 기능까지 좋아져 골수의 기능까지 좋아지게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치료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치료하면 다 기면증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하지 않은 증상, 예를 들어 한 1, 2년 됐어요, 아니면 몇 달 됐어요 하는 기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을 열흘 분씩 한두 번만 먹어도 몸에 기운이 느껴지면서 낮에 갑자기 잠이 들거나 갑자기 근육의 기운이 쫙 빠지는 증상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조금 더 약을 써서 보강을 해주고 끝내도 되는 거고. 하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약하거나 또는 부신의 기능이 약해서 골수가 약해지고 혈액의 질이 약한 사람한테는 한두 번만으로는 몸에 기운을 올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부신의 기능이 올라와서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낼 때까지 한 두세 달 정도까지 약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약을 열흘씩 한 두세 번 정도만 써도 몸에 기운이 느껴지고 낮에 잠이 갑자기 들어버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우리가 온기가 부족해서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온기 부족의 이유가 각각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져서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능이 막혀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가령 소화불량이 오래됐어. 그럼 여기에 담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담적이 생기면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말했던 온기를 생성하는 곡기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기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기능이 약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중초가 막혀서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고장난 거기 때문에 이 중초에 생긴 담적을 풀어내야지 제대로 온기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네. 또 가령 몸에 냉기가 침착된 경우, 예를 들어 차가운 곳에 기거해가지고 찬 냉기가 들어왔던, 또는 산후에 냉기가 들어왔던, 또는 여자들이 좀 차가운 곳에 자주 앉게 되어가지고 하복강부로 냉기가 들어왔던 이 냉기가 우리 인체 위장이라든지 부신에 정체되고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 냉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신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인체 전체의 온기를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냉기에 의해서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냉기를 내보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온기를 생성하고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그러면 기면증 환자분을 본 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한약을 많이 처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면증 환자들이 가끔 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맥박이 한 54에서 50 정도로 아주 느리고 약하게 뛰더라고요. 어떤 분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냐면 그분은 기면증이 여름에만 심하시대.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냥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여름에는 기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커피를 아침에 한 2잔, 점심에 한 2잔을 정도를 마셔야지만 하루를 살 수 있으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양약을 드시는 거를 거부하셨던 거고. 그런데 실제 여름에 기면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 온기 부족만 있다고 볼 수가 없고, 호흡하는 청기, 즉 호흡으로 만들어진 기운인 청기가 사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너무 더우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온기 부족과 합쳐져서 기면증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온기를 보충해주는 치료와 이 상체의 열을 약간 식혀주는 시효라든지 주교라든지 지골피를 약간 써서 이 상체의 열을 살짝 식혀주면서 온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서, 그분이 열흘 정도를 한 번을 먹었는데 자기가 커피를 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면증이 의외로 되게 효과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그 원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심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을, 어떤 사람은 신장인 부신의 기능을 올려야지만 이 사람의 기면증의 근본 원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제일 처음 말했던 기면증의 증상들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낮에도 이제 잠이 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가 흥분했을 때 약간 무기력해지는, 근육에 힘이 쫙 빠지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수면에 들 때 환각 증상을 좀 느낀다거나 아니면 가위 눌림 등의 잠이 들었을 때 가위 눌리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무기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겠죠. 네, 그것들에 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했던 그런 치료를 하면 그런 4가지 증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네. 우리 인체에 온기를 보충하면 이 혈액의 추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즉 혈액이 기운을 가지고 머리끝, 발끝, 눈끝, 이 근육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근육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갑자기 떨어지는 증상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네. 거기에 맥박이 굉장히 느리고 약한데 잠이 오려고 하면 더 맥박이 느리고 약해지잖아요. 그럼 인체에 이 정도 흘러야 되는 이 혈액순환이 갑자기 느려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잠이 들면 더 느려지겠죠. 이랬을 때 너무 느리게 흐르면 사실 이 공기 중에 대기가 나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되게 몸이 무거워지는 거지. 꼭 비 오는 날처럼. 네. 그래서 그게 가위 눌림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 혈류가 굉장히 세게 제대로 돌게 된다면 이 대기압을 느끼는 이런 가위 눌림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 때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환각이라는 게 뭐야? 거의 꿈을 꾸듯이 약간의 환각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은 인체에서 뇌로 혈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즉 천천히 뇌로 혈류가 돌 때 뇌에 저장돼 있던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꿈이라든지 환각처럼 보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맥이 느려져서 뇌에서 꿈을 꾸듯이 환각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치료로 이런 4가지 증상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걸 정리를 좀 해보면, 기면증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 주시면서 4가지 증상이 있었고 동양의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기가 부족함으로써 기면증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이것 외에도 이제 기순환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담적이나 아니면 소화기가 딱 막혀가지고 중초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여름에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런 원인까지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한 것 같네요.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기면증이라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